안녕하세요. 코리안 스캘퍼입니다. 오늘 하루 단기 매매에 대한 제 견해를 좀 나누고자 이렇게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제가 지표들을 가지고 설명을 드릴 거기 때문에 결론은 제가 마지막에 드리도록 하고요. 먼저 지표들을 다시 한번 좀 짧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어제 나스닥 반등이 왔지만 제가 볼 때는 그냥 기술적 반등이라고 봅니다. 많이 빠졌기 때문에 올랐으니까 이게 뭐 상승했다라고 해서 큰 의미는 두지 않지만 저는 해석을 할 때 오히려 나스닥이 이렇게 4% 이상 빠지고 1.6%도 이렇게 상승을 줬는데 반등을 줬는데 FOMC 회의를 할 때 오히려 이렇게 좀 상승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긍정적으로만 볼 수가 없는 게 이게 상승을 하니까 좀 금리 인상을 해도 되지 않을까, 반등을 또 주지 않을까, 좀 빠지긴 빠지겠지만 그런 식의 회의 결과가 도출이 되게 되면 좀 자산 시장에서 투자자분들한테는 좋지 않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도 역으로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게 오른다고 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오른다라고 생각을 하시기보다는 양방으로 가능성을 좀 열어두시고 시장을 보시는 여유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현금 보유를 매번 이렇게 강조했었죠. 그 맥락이고요. 그리고 여전히 달러 지수는 강세이기 때문에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 심리가 높은 거예요, 현재로서는. 그래서 지금 비트코인에도 자금이 많이 빠져나간 거 아니에요. 이거를 코인을 오래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돈이 확 빠져나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계단식으로 조금씩 조금씩 빠져나갑니다. 이게 확 빠져나가게 되면 당연히 그 투자했던 그 큰 손들 또는 기관은 아니죠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큰 손들이 현금화를 할 때 그게 너무 어 저가에 매도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조금씩 이렇게 오르다가 또 내리다가 이렇게 빠지는 게 하락장의 특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갑자기 뭐 이럴 때 내가 원하는 가격이 왔다 해서 갑자기 사시기보다는 좀 더 긴 장기적인 안목으로서 조금 저는 트레이딩에는 상당히 적극적으로 찬성을 하지만 트레이딩 규모는 보수적으로 잡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 뭐 유가 등도 이렇게 있지만 큰 변화는 없고요. 그리고 나스닥 상승으로 인해서 지금 공포 지수는 크게 뭐 변동도 없고 조금 하락을 했죠. 그래도 그저께보다는. 자, 국채 금리가 문제인데 요것도 사실은 뭐 해석은 할 수 있겠지만 FOMC까지는 봐야 돼요, 이거를. 그래서 뭐 이 10년물 국채 금리가 올랐다고 해서 저희에게, 또 이제 저희는 왜냐하면 위험 자산군에 속하기 때문에 저에게 좋다 나쁘다라고 말을 할 수는 없고요. 이거를 그냥 오르고 있다. 그래서 지금은 가장 안전한 곳인 달러로 좀 수급이 몰리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봤었고, 다음 이제 제가 그 비트코인 차트를 보면서 좀 설명드릴 건데, 저도 이 코인 투자를 하면서 많이 듣는 얘기가 뭐 거래량이 많이 없으니까 이게 빠져도 관계없다. 뭐 이거는 뭐 큰 의미가 없는 하락이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이게. 이게 장외 거래란 게 있기 때문에 사실 잡히는 것만으로는 저희가 알 수가 없습니다. 물론 USDT를 보도록 할까요? 자, 보시면 사실 의미 있는 그런 뭐 거래량이 터진 적은 좀 최근 들어서 많이 없죠. 확 좀 많이 줄어들어 있는데 이게 어 요때가 좀 과열 구간이기 때문에 과매수 구간이죠. 이때 사실은 파는 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뭐 저희가 지표를 맹신하지 않지만 RSI를 봤을 때 이게 과열을 가리키고 있다면은 어느 정도 적어도 좀 현금화를 하시고, 또 만약에 좀 떨어지면 추미하는 거고요. 만약에 쭉 가면은 그냥 그 현금으로 가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물론 뭐 투자 규모에 따라 가지고 난 정말로 투자금이 적다 하시는 분들은 알트 하나 가지고도 승부를 볼 수가 있겠지만 저희는 뭐 저는 그런 투자를 하는 건 아니고요, 사실. 그래서 자, 보시면 지금 현재 거래량이 많이 없죠. 근데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빠지고 횡보라고 볼 수 있지만 알트 시장은 약간 달라요.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어거 코인을 투자하고 있는데, 자, 보시면 거래량은 크게 없는데 쭉 이렇게 빠지고 있죠. 물론 뭐 가끔씩 거래량 터지면서 이렇게 올라가는 건 시총이 작은 코인들의 특징이긴 하지만 제가 그 얘기를 하려고 이 표를 보여드린 건 아니고요. 보시면 어, 대비했을 때 굉장히 거래량이 좀 의미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나는 지금 거래량도 없이 빠지는 이 코인을 잡을 것인가? 지금 시점에서 절대 아니죠. 왜냐하면 비트코인이 덜 빠졌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비트코인이 빠지게 되면은 알트코인들은 정말로 대하락을 하게 됩니다. 많을 때는 15% 넘게 빠져요. 그래서
어거라고 이게 뭐 어거는 좋은 코인이니까 사실 뭐 크게 좋은 코인이 아니죠. 이게 트레이딩하기 되게 좋을 뿐이죠. 만약에 미래가 좋은 뭐 폴카닷이라든지 누구나 인정하는 뭐 이더리움도 마찬가지. 이더리움은 뭐 사실 넘버 투이기 때문에 약간 만약에 비트가 5% 빠지면은 이더리움은 한 거의 한 12, 3% 이렇게 빠지긴 하겠지만 그래도 좀 약간 다른 레벨에 있는 그런 코인으로 볼 수 있겠죠. 근데 어거 코인 같은 경우는 소위 말해서 좀 시총이 되게 작기 때문에 자발트라 볼 수 있는 거죠. 이런 코인들은 정말로 대하락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 게 현금 비중을 좀 조절하셔라.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예를 들면 뭐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올해 투자 금액을 1억으로 잡고 있는데 1억 중에서 만약에 나는 이 장세에서는 그러니까 당분간 FMC 전까지는 한 30%로 투자를 하겠다, 트레이딩 하겠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데이 트레이더의 그런 관점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분들은 그 금액을 가지고 계속 트레이딩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게 막 떨어진다 해가지고 물론 저는 좀 나름 숙련자이기 때문에 과매도가 나오면은 아주 잠깐 저번에 보였다시피 제가 그때 3천만 원 정도 투자하고 있었는데 그때 1,700만 원을 긴급하게 투입을 해서 크게 안 먹고 빠져요. 그때도 28만 원인가 정도 수익을 내고 제가 뺐어요. 근데 계산해 보시면은 한 1.6, 7% 되나요? 그 정도 수익을 내고 제가 그 금액에서 빼는 거죠. 깔끔하게 빼는 거예요. 그거를 묻고 계속 가려고 하면 안 돼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나는데 그때 제가 들어왔던 가격이 15,300에서 200원 사이에 제가 1차적으로 들어왔었고요. 그때 800 그때 얼마 샀지? 그때 제가 1,400 정도 들어왔었는데 1,700이었죠. 그때 1차적으로 한 1,000 정도 들어왔었고 그 밑에서 또 받았어요. 그 14,800원대에서 또 받아가지고 평단이 거의 뭐 한 15,100원. 그러니까 그 돈으로만 1,700만 원으로만 계속 단기 트레이딩을 한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날 입절 가격이 제가 기억하기로 15,300원 정도 지난 영상이 있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제가 돈을 다 뺐어요. 그래서 그때 뺀 금액이 이 1,728만 원이나 다 더해보면은 하여튼 그런 금액이었어요. 그래서 28만 원 빼고 제가 그냥 깔끔하게 뺐는데 지금 보시면 지금 15,000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그 1,700만 원으로 익절했던 가격이 15,300원 정도 됐었는데 그러니까 다시 나올 것 같다고 느껴지는 그 저가가 다시 온다는 얘기예요. 오늘만 하더라도 14,700원까지 빠졌었죠. 그래서 항상 투자하실 때는 특히 코인은 변동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 가격은 내가 다시 못 볼 것 같다. 그래서 올인하지 마시고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 게 그래서 제가 거시경제를 이렇게 좀 아시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FMC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국채금리가 어떤 의미인지, 또는 뭐 기축 통화에서 예를 들면 뭐 달러의 그런 인트레스트 레이트를 할 수 있겠죠. 그 환율이 어떻게 흘러가는 건지, 왜 금 가격은 떨어지는 것인지, 그리고 국채는 왜 올라가는데, 국채 금리를 올라가는데 왜 다른 자산군들, 위험 자산들은 왜 오르지 않는 것인지, 그럼 그 자금 지금 어디에 있을까에 대해서 항상 궁금해하시고 그러다 보면 거시경제를 이야기되고요. 거시경제를 이야기되면 익절 타임이랑 손절은 모르겠어요. 지금 저는 비트코인 시장이 클 거라 보기 때문에 손절을 생각해 본 적도 없었고 제가 손해를 본 적도 없어요. 여기 나와 있는 지금 400만 원 정도의 마이너스는 제가 이미 950만 원 정도의 수익을 빼고 난 올해 트레이딩의 결과예요. 그래서 950 빼기 400이니까 저는 지금 아직까지도 한 500, 순서 헷갈리네요. 950 빼기 400이니까 550만 원에 제가 수익을 보고 있는 거죠. 이게 만약에 15%더 빠져가지고요. 저는 그러면 오히려 더 좋아요. 저는 뒤에 현금이 아직 70% 남아있기 때문에. 저는 올해 1억을 투자할 생각인데 3천만 원만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좀 여유를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선물로 많이 수익을 내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요. 저처럼 또 단기 투자하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 또는 코인 계속 늘리게 하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요. 또 어떤 분들은 장기 투자하시는 분도 계시겠죠. 자기 성향인데 그게 옳고 그러면 전혀 없어요. 그냥 저는 사실 선물은 좀 귀찮아서 제가 계좌 만들고 이런 방법이 좀 귀찮아서 보다가 그냥 안 했는데 또 제가 했다고 해서 결과가 좋을지 나쁠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그냥 이게 되게 편해요. 그러니까 투자금 조절하고 저도 뭐 잃을 게 없는 사람은 아니고 좀 나름대로는 이런 자산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잃을 게 없는 사람도 아니지만 또 그렇다고 해서 뒤에 현금이 없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저에게 맞춰서 하는 거죠. 제가 만약에 100만 원, 200만 원 있다면 장기적으로 보고 뭐 유망한 코인에 지금 들어가서 2, 3년 뒤에 제가 계좌를 열어볼 수도 있겠죠. 그런 분도 계실 것이고. 그래서 오늘 일단 요약해드리면 오늘 장세는
거래량도 지금 크게 많지 않고요. 그래서 이게 자칫 잘못하면 조금 올랐을 때 매도를 하다 보면은 야금야금 팔게 돼요. 그럼 어느 순간에 내 평단은 예를 들면 어거 기준으로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 평단이 사실은 아니지만 뭐 한 18,000원입니다. 근데 18,000원인데 이거를 내가 조금 올라가지고 예를 들면 15,500원부터 팔았어요. 15,500원, 16,000원 이렇게 팔았는데 물론 일정 금액을 팔고 재매수하는 거는 코인 개수 늘리기에 굉장히 좋은 방법이지만 그걸 넘어서서 뭐 팔다 보니까 자꾸 막 이렇게 앞에 팔았던 게 너무 작았던 것 같고 그 너무 적은 금액에 팔았던 것 같고요. 그러다 보면 야금야금 팔게 돼요. 그럼 예를 들어서 내가 익절을 16,500원 해버렸다. 근데 이게 쭉 올라가요. 예를 들어서 이게 잡코인이다 보니까. 그러면 내가 후에 매수할 코인이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아무리 봐도 다른 코인들이 얘보다는 조금 더 올라 있는 가격 상태예요. 그러면은 나중에 결과가 FOMC 결과가 좀 긍정적이어서 다른 코인들이 다 올라갈 때 여러분들이 상투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제 그런 경험이 하게 되면은 사도 굉장히 불안하고요. 안 사면은 또 뭔가 좀 나만 놔두고 나만 좀 뒤떨어진 느낌 들고 고생은 실컷 했는데. 그래서 이 구간에서는 저는 어떻게 하냐면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코인 개수가 1600개죠. 저 같은 경우는 일정 개수의 코인은 저 위에 그냥 매도를 걸어 놓습니다. 아예 체결 안 될 가격으로. 뭐 된다면 땡큐고요. 안 될 가격도 그냥 걸어 놔 버리고 그 나머지 개수로 트레이딩을 제한적으로 굉장히 보수적으로 합니다. 매도 자체를 좀 보수적으로 해요. 그래야지 내일도 있고 모레도 있고. 그러니까 지금 FOMC 결과를 저희가 알 수는 없지만 그 결과 따라가지고 이게 상승할지 하락할지 모르는 거예요. 저는 뭐 저기 상승 하락 사실 뭐 그걸 제가 맞출 정도로 그런 건 아닌데 좀 하락하지 않을까 그렇게 개인적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래도 저는 30%를 가져가는 거예요. 원래 비트코인은 이렇게 조금 손실을 보면서 손실을 본 건 아니지만 제가 트레이딩을 계속 했으니까 이렇게 좀 떨어질 거 알면서도 익절하고 이러지 않아요. 익절을 하게 되면 그 뒤에 굉장히 좀 트레이딩이 좀 꼬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코인 개수를 중심으로 해서 늘려나간다 이런 생각으로 트레이딩을 하는 게 좀 바람직합니다. 자, 얘기하다 보니까 좀 길어졌는데 이게 사실 제가 그 트레이딩 비디오를 올리는 이유 중에 이게 가장 큰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좀 현금 비중을 조절하셔라. 특히 그러니까 트레이더에 한해서 드리는 조언이긴 하지만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하셔가지고 좀 안정적인 투자를 또 저희가 데이 트레이더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리스크를 좀 많이 안는데 하더라도 좀 뭐 건전하고 그리고 또 안정된 방식으로 트레이딩을 이어나가셔서 꼭 살아남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